저 같은 주린이들은 좀 딱 짚어주시는 게 좋거든요. 아, 그럴까요? 짚어주시나요? 꼭 찍어드릴까요? 아, 네. 이 ETF 하나의 자산이 약 900조 가까이 돼요. 900조 원. 미국에 상장된 ETF 딱 하나만 사야 된다. 그러면 요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. 코로나 기간에 뭐 폭락한 기간도 있었잖아요. 네. 그런 것들 다 감안해도 5년 누적 수익률이 160%를 넘는다. 배당에 관심 많은 분들은 거의 뭐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ETF다. 5년 수익률은 200%. 제일 좋은 방법은 금액을 정해놓고 사시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. 왜냐하면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세미입니다. 오늘도 조재영 부사장님과 함께 재테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사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죠? 네, 잘 지냈습니다. 잘 지내긴 했는데 제가 오늘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우는지 전혀 못 듣고 모르고 오셨구나. 네, 모르고 왔어요. 요새 또 굉장히 문의도 많고 또 관심 많아진 게 바로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ETF예요. 미국 상장돼 있는 ETF. 네. ETF는 뭔지 우리 그럼요. 배웠잖아요. 네. 미국 시장에 상장되는 ETF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꼼꼼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은 꼼꼼히 살펴보면서 저 같은 주린이들은 좀 딱 짚어주시는 게 좋거든요. 아, 그럴까요? 짚어주시나요? 꼭 찍어드릴까요?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제일 먼저 콱 찍어드릴 네.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 SPY라는 거예요. 우리나라는 주식에 코드란 게 있어요. 6자리 코드. 네네. 예, 그래서 뭐 어떤 주식은 004560, 뭐 487253 네네. 이런 코드가 있고요. 네. 미국은 주식 이름 말고 별명 같은 게 있어요. 별명. 요거를 우리는 티커라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SPY라는 게 그 주식 이름은 아니고요. 정확하게는 티커 이름이에요. 아, 그럼 이름이 따로 있고 별명을 그렇죠. 따로 부르는 거예요? 네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스파이라는 네. 티커를 갖고 있는 ETF의 네. 그 풀 네임은 뭐냐면 네. SPDR S&P 500 ETF 트러스트예요. 길죠. 네. 그래서 이제 별명처럼 지은 게 SPY고요. 자, 이 ETF는 뭐가 중요하냐면요. 네. 미국 시장에 가장 처음으로 상장된 ETF예요. 가장 처음이요? 그리고 지금 선존하는 ETF 중에 가장 규모가 커요. 그러니까 옛 고자의 최고의 ETF고 최대 ETF예요. 그러니까 그야말로 ETF의 뭐 간판 스타,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이 ETF는 뭐를 추종하는 ETF일까요? S&P 500. 정답, 완전 정답. 이 안에 네. 들어있잖아요. 그렇죠, 이름 그렇죠. 안에. 네. 그래서 이 스파이라는 ETF가 추종하는 S&P 500이란 과연 무엇이냐? 요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네. 미국 주식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시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NYSE,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예요. 뉴욕 증권거래소라고 부르죠. 네. 또 하나는 나스닥 시장이에요. 나스닥. 그렇죠. 네. 그래서 크게 이 두 시장이 있는데 S&P 500은 스탠다드앤푸어스라는 신용평가 회사예요. 이 회사에서 지수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요. 네.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에서 시장도 갖고 있고 지수도 발표한단 말이에요. 네. 그런데 미국은 시장은 별개로 있고 지수 발표는 스탠다드앤푸어스에서 따로 발표를 해요. 그러면 S&P 500은 몇 개 종목을 모아서 지수를 만들었을까요? 500개. 그렇죠. 정답입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500개 종목을 뽑아요. 자, 그런데 NYSE에서만 뽑았을까요? 나스닥에서만 뽑았을까요? 두 개 다 합해서 뽑았을까요? 같이요. 맞아요. 같이 뽑았어요. 이제 눈치도 되게 좋아지셨어요. 예, 그래서 S&P 500은 NYSE에 있는 종목, 나스닥에 있는 종목을 합해서 500개를 대표 선수를 뽑아서 만든 지수가 S&P 500입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지수가 S&P 500이고 S&P 500을 추종하는 최초의 최대 ETF가 바로 뭐다? 스파이다. 예.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. 이 ETF 하나의 자산이 약 900조 가까이 돼요. 900조 원. 한국 돈으로. 900조 원. 예. 하나가.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클만 하죠. 네. 예, 현재 주가는 대략 한 주당 한 600달러 남짓 정도 하고 있어요. 600달러. 그러니까 싸지 않아요. 비싼데요? 그렇죠? 예, 네. 그래서 뭐 한 주만 사기에도 뭐 그렇게 만만한 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자, 두 시장에서 제일 베스트
베스트 500개를 모았다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들어가 있을까요? 한번 찍어보세요. 애플, 그렇죠. 애플 들어가 있겠죠. 당연히. 마이크로소프트, 그럼요. 또 아마존, 그렇죠. 엔비디아. 그렇죠. 그런 회사들. 테슬라. 맞아요. 그런 회사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쫙 들어보면은 전부 나스닥 종목이에요. 아, 기술. 그렇죠. 기술 종목인데 원래 그 NYSE라는 전통의 시장에도 있는 종목들, JP 모건, 그런 은행주 뭐 이런 것들도 여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나스닥이 큰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나스닥뿐만 아니라 NYSE에 있는 종목들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미국에 상장된 ETF 딱 하나만 사야 된다. 그러면 딱 하나만. 그러면 요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아, 저 근데 네. 궁금한 게 네. 다우 지수라는 것도 있잖아요. 네. 그거는 뭐예요? 다우 지수는 정확하게는 다우 30이라고도 불러요. S&P 몇백? 500. 네. 다우는 30. 그러니까 다우는 뽑는 그 종목 숫자가 딱 몇 개밖에 안 돼요? 30개밖에 안 돼요.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네네네. S&P 500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수를 산정해요.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회사는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. 네.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의 비중이 큰 거죠. 네. 그런데 다우 30은 컨셉이 좀 달라요. 30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아니라 단순한 주가를 기준으로 해요. 예를 들어볼게요. 네. 삼성전자 시가총액 제일 큰 거 알고 계시죠? 네. 그런데 주가는 어때요? 5만 얼마 아니에요? 그쵸. 네.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작지만 주가는 100만 원 막 이렇단 말이에요. 그런데 시가총액을 무시하고 주가만 가지고 산정하는 다우 30 방식이라면 삼성전자가 중요하겠어요?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중요하겠어요? 바이오로직스. 그렇죠. 그래서 조금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. 다음 종목도 혹시 있을까요? 두 번째, 네. 기술주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나스닥 시장의 지수만 가지고 만든 ETF, QQQ예요. QQQ요? 나스닥의 맨 끝에 알파벳이 뭐예요? Q. Q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거 까먹지 말라고 QQQ로 티커를 만든 거예요. 풀 네임은 뭐냐면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래요. 인베스코는 맨 앞에 있으니까 무슨 이름이다? 회사 이름. 그렇죠. 네. 운용사 이름입니다. 자, 얘네는 아무래도 S&P 500보다는 조금 더 기술주에 완전 치중이 돼 있고요. 네. 여기서 좀 아주 신나는 얘기 하나 해볼게요. 자, QQQ의 지난 5년 동안의 수익률은 몇 퍼센트냐? 160%가 넘습니다. 5년 동안 160%가 넘었고요. 지난 1년 동안의 수익률이 30%가 넘어요. 너무 매력적이죠. 네. 그래서 그래프가 아주 아름다워요. 아름다워요. 이 5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? 코로나? 그렇죠. 네. 코로나 기간에 뭐 폭락한 기간도 있었잖아요. 네. 그런 것들 다 감안해도 5년 누적 수익률이 160%를 넘는다라는 게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래프를 그러니까요.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또 어떤 건가요? 자, 그러면 이 두 ETF의 특징은 둘 다 지수를 추정하는 거죠. 네. 하나는 S&P 500 지수를 추정하는 거, 티커만 외우세요. 네. 뭐죠? S&P 500을 추정하는 거, 스파인.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거, QQQ. 좋습니다. 그런데 한국 주식에 비해서 미국 주식 시장 또는 미국 투자자들은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게 있어요. 바로 뭐냐면 배당의 진심이에요.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네. 한국 사람들은 배당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. 뭐에만 오직 관심이 있어요?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만. 네. 미국의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주가는 오르면 좋고 안 올라도 돼. 근데 나는 뭐는 꼬박꼬박 잘 줘야 돼? 배당. 배당. 정말 배당의 진심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면 미국 주식들 중에서 정말 배당의 진심인 이런 주식들만 모아서 ETF를 만든 게 있어요. 이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티커가 SCHD예요. 근데 이거를 우리 보통 뭐라고 읽냐면 슈드라고 읽어요. 그래서 얘 역시 풀네임은 혹시 찰스 스왑이라는 증권사 들어본 적 앞으로 들어볼 거예요. 거기에서 이제 운영해서 슈왑 US 디바이던드 이쿼티 ETF예요. 왜? 디바이던드가 배당 이런 뜻이잖아요. 예, 그래서 얘 추정 지수가 중요하잖아요. 다우존스 US 디바이던드 100 인덱스예요. 즉 무슨 얘기예요? 다우존스라는 일종의 언론사죠. 여기에서 미국의
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로 만든 지수 얘를 추정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주로 배당률도 좋지만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배당 금액을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려주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. 그래서 왜 배당 황제주는 50년 이상 매년 배당이 늘어나는 회사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 지수는 10년 이상은 배당금을 계속 올려준 그런 회사들의 주식들을 쫙 모아놓은 게 이 슈드라는 ETF예요. 그래서 얘는 배당에 관심 많은 분들은 거의 뭐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ETF다라고 보셔도 됩니다. 네. 얘네들의 일단 수익률을 좀 말씀드리면 네네. 아까 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160%막 이랬잖아요. 근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. 한 5년 수익률이 한 85%. 네. 하지만 사실 그런 기술주들은 계속 재투자를 해야 되고 아직 수익은 많이 나지 않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한 1% 안팎이에요. 그런데 이 슈드는 3%에서 4% 사이가 돼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. 아까 스파이나 QQQ는 큰 회사들, 막 기술주, 이 테크주 이런 것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얘는 조금 달라요. 예를 들면 시스코라는 회사. 세스코 아니고요? 아, 세스코 아니고 시스코가 이게 통신 장비 회사예요. 그런 회사라든지 홈디포가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마트 같은 그런 회사 또는 뭐 쉐브론 그 정유 회사, 기름 회사. 그러니까 아까 그 느낌이랑 좀 다르죠. 완전 완전 그렇죠. 다른데요? 네. 그리고 펩시콜라. 펩시콜라요? 네, 이런 갑자기? 회사. 네. 왜냐하면 얘네들이 안정적으로 돈이 나오니까 배당금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. 네. 펩시, 뭐 코카콜라 이런 식음료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주로 포함하고 있어요. 그래서 좀 아까랑 느낌이 네네. 좀 다르다는 거. 그러네요. 네. 배당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거 꼭 맞습니다. 가지고 가시겠네요. 맞습니다. 다음은 어떤 거죠? 아, 다 이제- 나온 것 같은데 지수 추종이랑 배당까지 다 나온 것 같은데. 그런데 요번에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워낙 관심이 많은 ETF가 하나 있어서 뭐죠?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. 네. 바로 속스예요. 속스. 네. SOXX. 오. 네. 속스라고 하는데요. 얘는 그 추정하는 지수가 뭐냐면 NYSE 세미컨덕터 인덱스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세미컨덕터가 뭘까요? 글쎄요, 쌤이는 아는데. 세미컨덕터가 바로 반도체예요. 아. 네, 그래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회사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가 바로 이 속스예요. 아.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회사들이 있을걸요? 뭐 예를 들면 한번 반도체 회사, 미국 반도체 회사 뭐 있을까요? 엔비디아. 엔비디아 있죠. 우리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왜? CPU 만드는 회사. 인텔. 인텔 들어가 있죠. 퀄컴.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. 그게 핸드폰의 핵심 부품이거든요. 퀄컴, 그다음에 뭐 브로드컴, AMD 뭐 이런 회사들에 주로 투자하는 게 바로 속스라는 ETF인데요. 네네. 요새 반도체 완전 각광받는 거 알죠? 인공지능 때문에. 근데 한참 내려갔다가 다시. 그렇죠. 네, 한참 내려갔다. 그 내려간 거 다 감안해도요. 아까 그 높던 QQQ의 수익률이 160%였잖아요. 속스의 5년 수익률은 200%. 200%예요. 아, 그때 샀어야 돼. 예. 그리고 뭐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분들 즉 아까 말씀드린 서학개미들이 네. 워낙 관심이 많아서 이 속스라는 ETF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들어가 있지만 네. 그래도 글로벌하게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도 너무 잘 될 것 같아 라고 생각된다면 이 속스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. 앞으로의 반도체 어떻게 보세요?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. 아, 그래요?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할 거라고 봅니다. 네, 그리고 부사장님 이 네. ETF를 적립식으로 투자를 그 최고죠. 네, 최고라고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이거를 뭐 한 달에 한 주씩 뭐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금액을 딱 정해놓고 이만큼만 써야겠다. 이거 참 딜레마인데요. 네.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금액을 정해놓고 사시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. 왜냐하면 그렇게 정액 적립식 투자의 첫 번째는 시점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고 네네. 두 번째는 똑같은 금액을 매월 투자하면 비쌀 때 많이 사요, 적게 사요? 적게 사죠. 네. 쌀 때 많이 많이 살 수 있죠. 그거는 내가 투자하는 투자 금액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효과거든요.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가격을 제가 한번 일단 불러드릴게요. 비싸죠. 비싸요. 네. 스파이가 원화가 대략 87만 원, QQQ가 대략 75만 원. 그나마
슈드가 한 4만 원. 4만 원이요? 슈드는 좀 싸죠. 그다음에 속스도 32만 원 정도 해요. 아니 왜 이렇게 다 비싸요?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금액을 정해놓고 얘를 일정 금액을 사겠다고 하면 한 달에 진짜 몇백만 원 내지 몇천만 원 있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. 네. 현실적으로는 한 주씩만 사도 충분하다. 한 주씩만. 네네.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금액을 정해서 아무리 올라도 금액을 정해놓으면 비쌀 때 적게 사고 쌀 때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최대한 정해놓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그럼 이 ETF를 미국장에서 제가 직접 달러를 환전을 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럼요. 보면 한국 증시에도 있는 게 있더라고요.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뭐가 더 좋아요? 먼저 투자하기가 편하시죠. 왜냐하면 네. 시차가 없으니까. 없으니까. 그렇죠. 네.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뭐 한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S&P 500을 추정하는 ETF, 뭐 슈드를 추정하는 ETF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돼 있어요. 근데 첫 번째는 일단 시차가 없다. 또 미국은요 아직도 그 썸머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. 맞아요.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. 네, 그래서 어느 날은 주식시장이 왜 안 열리지? 봤더니 오늘부터 썸머 타임이요. 막 네, 이런 네. 경우 있어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제일 큰 중요한 점은 아까 우리 비싸서 투자하기 부담스럽다 그랬잖아요. 네. 한국 건 훨씬 저렴해요. 오. 한 20분의 1 가격?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할 때는 미국에 이거 한 주 살려고 그랬더니 막 100만 원이야. 네. 안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한국 걸로 조금씩 사는 것도 굉장히 유효한 방법입니다. 다만 여기서 꼭 신경 쓰셔야 될 게 미국 ETF를 직접 산다는 거는 내가 달러를 같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. 맞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만약에 QQQ가 10% 올랐는데 달러도 5% 올랐어요. 그럼 나는 수익이 15%가 되죠. 그런데 한국에서는 해지가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어요. 자, 달러를 해지한다는 거는 달러 변동성을 없앴다는 얘기죠. 네. 그러니까 QQQ가 10% 오르고 달러가 5% 올랐어요. 해지를 했대요. 내가 산 ETF는. 그럼 내 수익률은 몇 프로? 10%. 그렇죠. 달러 영향을 안 받아요. 그래서 고르실 때 해지가 된 걸 살 거냐 안 된 걸 살 거냐 요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서 요것도 좀 장점입니다. 그리고 세금이 달라요. 국세청에서 볼 때 한국 ETF는 펀드로 볼까요? 주식으로 볼까요? 주식? 펀드? 그래서 제가 ETF가 뭐의 약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. Exchange Traded Fund. 그래서 국세청에서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ETF는 뭘로 본다? 펀드로 본다. 자, 그러면 펀드는 그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무슨 세금을 매기냐면 배당소득세를 매겨요. 배당소득세는 15.4%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. 네. 그런데 국세청이 외국에 있는 ETF까지 펀드로 생각해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. 머리가 아픈 거예요. 그래서 미국 등 외국에 상장되는 ETF는 상장돼 있으니까 그냥 뭘로 보겠다? 주식으로 보겠다. 자, 그러면 해외 주식에서 번 돈은 무슨 세금 낼까요? 양도세. 정답. 역시 고수. 네.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ETF는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1년 동안 내가 해외 주식을 통해서 번 돈 250만 원까지는 과세를 안 하고요. 네. 250만 원이 넘어가면은 22% 세금을 내요. 그 넘어간 것부터 하는 그렇죠. 거죠? 예. 그래서 한국에 상장돼 있는 미국 주식시장을 추정하는 ETF와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ETF는 세금이 또 다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네요. 각각의 또 그래서 장단점이. 그렇죠.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한국에 상장돼 있는 ETF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격도 싸고 내가 분산 투자할 수도 있고 환해지와 언해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거기서 이제 또 발전하면 그렇죠. 미국. 또 우리가 또 궁금하면 잠을 못 자요. 맞아요.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맞아요. 예. 새벽에 깨면 또 주식 들어가 맞아요. 있고. 아휴. 자, 오늘 미국 ETF 중에서 부사장님이 사면 좋을 ETF들 4가지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. 처음 사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처음은 아니지만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른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그래도 투자는 항상 개인의 책임이 따르는 만큼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는 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안녕!